고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기 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지정을 왜 서둘러 발표했겠냐? 3기 신도시가 과연 효과가 있겠냐?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연일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주민 공란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는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외받는 주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계시면 혜택을 못 볼 것이고 뭔가 열심히 얘기하시면 그나마 좀 관심 대상이 돼서 어떤 결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드려야 돼서 그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발표인 것 같아서 약간 마음에는 걸립니다. 자,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기조,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게 싸게 많이 빠르게 줘라, 이게 공급에 대한 기초 기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연 3기 신도시에서 가능할까에 대해서 소장님이랑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표정 관리가 안 돼.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정부는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뭐 떨어질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현재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왜 일부러 3기 신도시 지정이라는 걸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수를 더 가면서 빨리 진행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지난번에 어떠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왜 6월 달에 한다는 걸 5월 달 초에 발표를 했냐 얘기가 있었고, 아마도 것이다. 어떨 것이다? 아마도 지금 상반기 들어서 강남 쪽 부동산 동향이, 또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니까 조기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불이 붙으려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 동의를 좀 하는데, 사실 오늘 소장님이 늦게 오신 관계로 조금 더 예전보다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KBA 부동산 시계열 조사 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요, 4월달 기준으로 전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빠지다가 쭉 안 좋다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반등을 했어요. 꺾였어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 5월달, 6월달 통계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등의 폭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이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 시장에서 급매가 거래가 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지정을 서둘러서 진행한 이유가 정부에서 이런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세 가지 부분이죠. 속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주제를 선택한 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속도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뭐 이런 지역은 2021년부터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022년부터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이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 분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양. 그죠? 실제 입주는 아닌 거고. 네. 입주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실제 과연 이 시기에 입주를 분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현장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전부 다 주민 반대로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에서 분양까지 걸린 기간이 4에서 5년 걸렸단 말이죠.
인천 검전 신도시는 2007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분양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지구 지정과 분양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린다라는 내용을 좀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4에서 5년 그리고 10년씩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결국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결국 2024년이나 돼야 분양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그런 시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암초를 크게 만났죠.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라는 거.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엔 두 번째인데요. 공급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얘기를 좀 네. 짚고 넘어가면 네. 난 반론이야, 안티. 오케이. 태클. 콜. 정부가 네. 공급량 문제 있다 그랬어요? 없죠. 그러니까 2021년, 22년까지 공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없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세울 때 얘기는 뭐냐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 공급 물량이 적다는 의견이 있으나 적지 않다. 그럼 3기 신도시 왜 지정한다 그랬어요? 왜요? 2022년, 2024년 이후에 장기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낸다라고 했지. 2020년,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3기 신도시 지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연도는 목표 연도지. 정부 얘기대로라고 하면 뭐 2년 정도 늦어져도 또는 그 이상 늦어져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죠? 그럼 지금 문제될 게 없지. 그렇죠. 문제될 게 공급 전혀 속도 없죠. 왜냐하면 공급 속도 싸게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아니지. 아니, 공급 빠르게. 속도 빠르게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빨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의 의미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내다보고 있는 공급은 2022년까지의 공급 물량을 가지고 입주하는 물량을 가지고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발표를 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신도시 발표 계획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발표 계획 같은 경우 2024년부터의 공급 계획이에요. 근데 또 그건 입주고 얘는 또 분양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에 대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다음 정부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공급 대책이라는 걸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걸 알면서도 진행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겼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뭔가 내놔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 기사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부족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맨날 노래 부르고 대책을 내놔라. 네. 내놓을 땐 언제고 내놨더니 또 내놨더니 왜? 강남 네. 수요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공급을 자꾸 내놓냐. 네. 이제 또 이제 아무튼 네. 힘들어. 힘들어. 정책을 만든다는 거 진짜 그래서 힘들어. 그렇죠. 근데 사실 또 보면 강남 공급은 많잖아요. 지금 개포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고덕이며 장기적으로가 뭐, 부족한 거지. 뭐 그럼. 지금 많은 건 맞지. 많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2022년까지 공급이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별별 수다를 통해서 우리 강 소장님도 서울 시내 꽃 분양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강조한 적이 있었죠. 공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택지지구도 좋은 거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진행돼야 되는 공급에 대한 부분을 현 정부에서 욕을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불안하게 전달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예로 국민은행 통계를 제가 가지고 살짝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외에도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깔끔하게 그거로 정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후분양제로 실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주거 종합계획에서 공공분양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2022년까지 입주자 모집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결국 핵심인데 그럼 결국 후분양제가 되면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다 후분양이면 이 지구 지정도 했는데 뭐 보상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늦어지면 그때 이제 분양 요이 땅 하려고 하더라도 또 후분양이니까 다 져놓고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2024년 분양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지금이 2019년이니까 19년이니까. 어디 보자. 내가 몇 살이 되나? 50대는 당연히 넘어서 분양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공급 간의 공급의 그 갭이요. 그냥 단순하게 2년 정도 벌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나올 건 나올 건데 음. 한 5년 넘어가는 한 거야. 8년 뒤에 7, 8년 뒤에 나올 거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보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다가 후분양제가 되면요, 분양가 산정을 분양을 할 때 시점에서 분양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건축비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후분양제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분양제도라는 공급 제도가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에 크게 기대할 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또 한편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왜 사업 시행자는 좋지. 사업 시행자는 좋아? 왜?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아, 대신 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금융 비용들 떠안고 가야 되지만 그래서 따지고 보면 네. 중소 건설사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거고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아파트 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완전 해피한 브랜드 아파트죠. 그럼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음. 분양가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거나 청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내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이거 꼭 돼야 돼. 일종의 도박이다. 그런 사람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 사회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HG에서 시공사 만들어야지. 좀 막 간다. 대화가. 누가 네. 그러시더라고. 네. 자, 근데 지금도 제 얘기는 LH나 아닙니다. SH에서 사업 시행자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다 조건 내걸어 가지고 건설에 보통 많이 짓는 게 다 외부 시공사들 이제 입찰 시켜 가지고 시행만 하는 거지 뭐. 많이 그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많죠.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들 전부 다 수주 줘가지고 일군 시공사에서 짓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정말 걱정하는 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조금 더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뭐 또 3기 신도시 뭐 지정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의 움직임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제가 여건이 안 돼서 정중하게 사양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갔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얼마에 분양하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싸게 분양을 해야 5년이든 8년이든 기다릴 만한 보람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분양 금액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명박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에요. 일단 이거를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판교, 뭐 강남 보금자리 지구, 뭐 위례, 뭐 이런 쪽에다가 분양을 많이 해서 굉장히 반값 아파트라고 불릴 만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저렴하게 공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양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택지 조성 원가의 110%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2015년부터 공공주택 용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 3기 신도시는 감정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감정 가격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세를 반영해서 택지 그 분양가를 책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와 준하게 땅값을 매겨서 거기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아파트의 용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091만 원의 조성 원가였지만 분양 가격은 실제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에 분양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뜨거운 감자가 이런 거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예상 분양가가 얼마냐에 대해서 지금 조성 원가 대비 3배 가까운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붙여져 있다라는 이점,
거기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얼마에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지구가 분양가가 결정이 될 텐데 3천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공물량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10억이 넘어가요. 네. 정부에서 공공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정은 하고 추진은 했지만 이 분양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근데 그 얘기는 좀 아이러니해. 왜요? 정부는 공공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로또 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다 그런 주장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하면. 응? 어떻게요? 아니 평당 분양가를 싸게 해서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네. 무주택 세대주들, 네. 주택 공급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공공 택지 공급을 통해서 로또를 안겨 받아야 된다. 시세보다 굉장히 싼 공급 물량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판교가 아니 지금 과천지구가 평당 3천 나오면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음. 공공에서도 10억 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일선의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전부 다 끌어올리는 효과를 자, 보여주게 그건 될 말도 안 돼. 것이다. 말도 왜? 왜? 지금 과천지구가 위치가 음. 지금 기존의 과천 아파트 택지들 있는 데보다 더 서울에 가깝게 있는 연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네네. 비교 여류에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되지. 공급하는 시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라야 5년? 보통 7, 8년 뒤 후 분양까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8년 뒤에 여기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하면 싸요, 비싸요? 8년 뒤에 3천만 원. 지금 과천의 분양가가 3,200이 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8년 뒤에 3,000이면 그때 가서 볼 때는 3,200에 분양해서 입주할 때 가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줘도 얼마인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면 땡큐인 거지. 아니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이런 아니라 얘기인 거야. 그때 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 아니야, 3천만 이런 얘기 원의 아니야. 금액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아니고 평당 3천에 자, 분양하는 게 그러면 고가라면서. 아니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공 아파트를 10억에 넘게 분양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왜? 다산 신도시가 지금 아까 진건지구 같은 경우도 아이비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5억대 분양했는데 그게 10년 전에 분양했으면 5억대는 비싸지만 지금 분양할 때는 잘 통과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아니지. 그러니까 9억이 그거는 언제 넘어가면 기준이 아니야.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공공 아파트가 대출이 안 되는 가격에 대한 10억짜리를 평가는 분양한다라는 시기에 거예요. 따라 달라지는 거고 10년 전에 생각했던 가격하고 지금 10년 후에 생각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네.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님이 평당 3천에 분양하는 것이 비싸다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거기에 그쪽으로 반응을 하시는 건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당 3천에 분양한다라는 게 비싸다는 게 아니고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평당 3천에 분양을 하게 되면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이 되는 거면 결국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정부에서 알아서 예쁘게 지어서 공급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나라에서 앞서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3천에 분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왜 아니에요. 문제가 돼요? 아니 비싼 지금 9억 10억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지 보상비가 비싸서라면서요. 그 차액을 막 엄청나게 차액을 누려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한 얘기가 예,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사람들이 아니 저렴하다라는 평가는 기대를 할 거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공공 분양은 어디 다 깡촌에만 분양을 해야지. 저렴하게 그렇게 액면 내가로 아니 좋은 위치에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강남 대체 신도시 개념으로 그 수요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짓는 거고 거기에 준하는 토지 보상가를 내기 때문에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런 잣대로서 정부가 비싼 동네에서 공공주택 분양하네?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럼 과천을 지정하지 말았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그럼 과천을 지정 안 하면 사실 그 강남 쪽에 불안한 공급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낸 건데
그렇게 평가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리수라는 거예요. 계속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9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서민들이 받으라고 정부에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결국 서울에 가까운 도시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서울에 가까운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못하게 바꿔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싸게 공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주택 정책이라는 거를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땜빵 처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저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묶으면서 그런 정책이 잘 됐다.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그냥 방향을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자꾸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정부가 나서서 막기 힘들잖아요. 근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 어떻게 주택을 줄 건지에 대한 키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청약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집값 오르는 건 재건축 조합원 사겠다라고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있죠. 막을 수는 있지만 네. 제한적으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사고 더 갖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일단은 잠재워 놓고 공공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민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무주택자는 방배동에도 있고 지금 이 과천 인근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있을 거고, 그 인근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임대 가격도 뭐 지금 다른 신도시 인근의 지역들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층이 될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단 비싸도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그 정책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일단 그런 틀 하에서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 서민이 받을 수 없는 가격대에 내놓기 때문에 이 공급 정책은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급 제도에 대해 공급 정책에 대해서 지금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기조, 싸게 많이 빠르게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의 기조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잘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될 건지는 별개의 네. 문제입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각 생각하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생각도 좀 다르실 거고 판단하는 기준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르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예정이니까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별별수다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텐데 요새 이슈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